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신기술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LED 조명의 배광을 조절할 수 있는 실리콘 렌즈는 LED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획기적인 신기술을 내놓으며 우리나라 전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러한 생물자원의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검진에 이어 앞으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 의학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기술은 앞으로 우리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21개 기술이 NET 신기술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은 LED 조명에 들어가는 유리나 플라스틱 렌즈를 실리콘 소재로 바꿈으로써 전체 LED 조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개 신기술을 선정해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NET 신기술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인증해 상용화를 앞당기고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우선 구매와 기술 개발 자금, 조세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기관 등에서 신기술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 의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기술 개발을 하고 초기에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신기술로 인증받은 LED 조명용 실리콘 렌즈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유리 렌즈보다 높은 95% 이상의 광 효율을 자랑합니다. 배광 각도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특징. 무엇보다 이 업체는 실리콘 렌즈를 제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출 성형에 많은 비용이 들던 기존 렌즈보다 제조 비용을 9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제조 기간 역시 2주 이내로 줄어듭니다. 지난 2008년 창업한 이 업체는 이제 세계 최초로 실리콘 렌즈와 제조 기술을 개발한 LED 조명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 금형도 크고 제작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생산도 거의 이제 외국 중국에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해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ED의 산업의 발전이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신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LED 조명의 혁신을 불러올 실리콘 렌즈가 우리나라 신기술로 선정되며 전체 LED 산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물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질 높은 물을 공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 산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관 부식.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이 배관 부식 억제 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연 이온을 활용해 부식을 방지하고 제거해 배관의 수명을 20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습니다. 실제 부식 테스트에서도 이 장비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녹슨 배관을 깨끗하게 쓸 수 있게 경색해주고 또 새로운 배관을 녹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있고 저희 국내 한 130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에서 저희가 좋은 수준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미래 물산업의 필수로 꼽히는 지능형 상수관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물산업의 스마트화를 지향합니다. 재해 대응과 누수 감지, 매설관 탐사, 수질 관리 등의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했고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ICT랑 이제 전통적인 그 토목적인 이런 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고요. 취수부터 먹는 물까지 과정의 수질, 수학, 수량 이런 안전하게 유지시키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고려한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큰 과제입니다. 지난 2013년 560조 원 규모였던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25년에는 9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는 물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식물이나 곤충 같은 생물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 자원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 자원의 가치를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이 다양한 식물들은 의약품 원료로 쓰입니다. 타미플루와 아스피린 등 우리 삶에 친숙한 약들도 원료는 식물입니다. 화장품과 의류, 공산품까지 생물 자원을 활용한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신기한 볼거리의 다양한 구성까지 아이들에겐 훌륭한 교육의 장입니다. 동식물도 보고 옷을 뭐로 만드는지도 봤어요. 책에서 동물이나 식물이 약이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제3전시실에서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생물 자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물의 소중함과 생물 자원의 이용, 또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알려주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 그리고 뭐 화장품까지 생물 자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현재 생물 자원 개발을 통한 시장 가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약 950조 원 규모. 생물 자원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생수알이마치 다양하고 우리 삶에 밀접한 생물자원 활용 사례는 앞으로 이 생물자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방송 채널I와 한국바이오협회가 함께 마련한 바이오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듯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한다면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해질 텐데요. 이러한 개인 유전체 분석 시장이 열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개인 유전체 분석과 맞춤 의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인 유전체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전체 분석은 생명체를 연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인 DNA 링크는 이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DNA 링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개인 유전체 분석 시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건강검진 등의 조기 진단 방식이 아닌 유전체 분석을 통해 미리 위험을 알고 대처하길 바라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DNA 활용에 대한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제약을 주고 있지만 개인 유전체 분석 시장은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올해 아주 본격적으로 규제 관련된 개선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유전체 기업들이 모여서 유전체 기업 협의회도 만들어서 조직적인 우리 산업 전반에 이제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식별 기술 역시 두드러집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전용 칩을 이용해 훼손 상태가 심한 DNA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6.25 전사자와 4.3 사건 희생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미국 9.11 사태, 이라크 전쟁 등의 발굴 작업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DNA 링크가 추구하는 목표는 개인 맞춤 의학, 아바타 마우스 사업 등을 통해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고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암 유전체 분석, 더 나아가서 아바타 마우스 같은 것으로 이제 그 개인 맞춤 의학 관련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요즘 같이 계속 나오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지 좀 더 그 맞춤화된, 그다음에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치료제 마켓으로 이제 세상은 열려 나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관련된 준비들을 해 나간다. DNA 활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국내 유전체 분석 시장을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채널A의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진 기지로 활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보면 경제 자유구역에 공장을 지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되고 자유무역 지역 내 반출입 신고 절차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화학 원료 수입 차질이 가장 많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 연구개발 지연 등의 순이었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 내년부터 화학물질의 이름과 용도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15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후보자 추천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습니다. 선발 대상은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발명교육 확산과 문화 조성에 공헌한 현직 교원이며 발명교육 관련 기관 등이나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발명교육 확산 분야 4명과 발명교육 기반 조성 분야 2명, 공로상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될 예정입니다. 대상에게는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과 상금 300만 원이, 우수상과 공로상에게는 특허청장 표창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해외 발명교육기관 시찰 기회도 제공됩니다. 산업용 연구장비 공동이용 시스템인 이튜브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를 강화해 중복 장비 구매를 차단하고 경쟁 입찰을 시행하면서 34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장비 구매와 관련한 R&D 자금 부정 사용 건수도 지난 2013년 8건에서 올해 7월까지 1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한 노후 장비 이전과 재배치 사업을 통해 143대의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 원의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신설법인이 월별 실적으로는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 6월에 이어 2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7월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한 8,936개로 월별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업종별 비중으로는 제조업이 2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21%,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이 약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신설법인 수는 55,354개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것으로 우리 측은 최근 하락 추세인 대러시아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가 2년간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출연해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와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전자사물인터넷 협약센터가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전자회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중소기업협약 인프라 지원과 기업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방지 방안에는 현장 점검의 실효성 강화와 사후 제재 조치 처벌 수위 현실화, 그리고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 이수 등 부정사용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신화 LCD에서 생산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1년 이상의 경력자를 필요로 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코오롱그룹이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원서 마감일은 9월 15일입니다. 희성 촉매 주식회사에서 하반기 신입과 경력 직원 채용을 진행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대졸 학력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인포마스터에서 재무회계 분야의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고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9월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스코에서 신입 서비스 컨설턴트를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며 9월 13일까지 원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 영상 콘텐츠 박람회인 국제방송 영상견본시 2015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코엑스 시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인 2015 세계태양 에너지 엑스포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2홀입니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친환경 안전축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신기술은 우리 산업의 블루오션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신기술들이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로 정착됐으면 합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